한국인 10명 중 3명이 코인을 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27%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요. 국내 5대 거래소에 묶여있는 돈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요. 이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대부분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3년간 국내 거래소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영 쪽에서 일하면서 거래 데이터를 매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왜, 얼마나 읽는지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업계 내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리테일 고객이라고 하죠. 근데 술자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얘기는 달라요. 개미 농장이라고 불러요. 농장이요? 왜 농장이겠어요? 키워서 수확하는 거죠. 뭘 수확해요? 수수료요. 여러분이 사고 팔 때마다 빠져나가는 그 돈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코인 샀는데 사자마자 마이너스인 거예요. 분명히 호가창에 있는 가격으로 샀는데 체결되고 나니까 이미 손해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당한 줄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 거래소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거래를 덜 하거든요. 거래를 덜 하면 거래소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요, 거래소가 여러분한테 절대 말 안 해주는 수익 구조 5가지를 전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호구 소리 안 듣습니다. 진짜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수수료 다들 아시죠? 보통 0.15%에서 0.25% 사이예요. 어떤 데는 이벤트 한다고 수수료 무료라고도 하고요. 싸 보이죠? 근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일단 수수료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거래소에는 메이커 수수료랑 테이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메이커는 뭐냐면 지정가 주문 넣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가격에 살게 하고 주문 걸어 놓으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싸요. 영어 이미지 프로크푸트, detected style, character profile.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confident and knowing smirk, holding a translucent digital holographic tablet showing maker versus taker fee breakdown, the background is a sleek corporate lobby at night with blue ambient lighting, sharp focus on his eyes behind glasses, 8K resolution, sophisticated and educational vibe. 한국어의 번역. 근데 테이커는요? 시장가로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사고 싶으니까 시장가 누르는 거죠. 이러면 수수료가 더 비싸요.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테이커라는 거예요. 왜요? 급하니까요. 코인 오른다 소문 들으면 빨리 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장가로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비싼 수수료 내는 거고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진짜 무서운 건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뭐냐면요,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코인의 매수 호가가 10,000원이고 매도 호가가 10,050원이에요. 여러분이 시장가로 사면 10,05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산 직후에 바로 팔면요, 10,000원에 팔아야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원 손해예요. 이게 스프레드예요. 거래소들은 수수료 0.05%라고 광고해요. 근데 스프레드는 안 말해줘요. 스프레드가 0.5%면요, 수수료보다 10배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 파는 순간 이미 0.5% 이상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수료 무료래도 스프레드로 다 뜯어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금할 때도 돈 나가요. 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네트워크 수수료라는 걸 내야 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번 출금하는데 몇만 원씩 나갈 때도 있어요. 거래소마다 출금 수수료도 따로 붙이고요. 정리하면요, 여러분이 코인 한번 사고 팔 때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냐? 매수 수수료, 스프레드, 매도 수수료, 출금 수수료 다 합치면 1%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100만 원 거래하면 1만 원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고 팔 때마다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죠? 줄여서 김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같은 비트코인인데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에요. 2025년 초 기준으로요,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약 97,0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는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한국에서 사면 1천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수요와 공급 때문이에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만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법인은 코인 투자 못해요. 기관 투자자도 못 들어와요. 외국인도 사실상 거래가 안 돼요. 오로지 한국 개인들만 거래하는 폐쇄된 시장이에요.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해외에서 코인을 가져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한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김프가 붙어서 수익이 좀 더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락장이 오면요,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김프도 빠져요.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로 당했어요. 코인 가격이 10% 떨어졌는데 김프가 5% 빠지면서 실제 손실은 15%가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이중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중 손실을 보는 건 누구예요? 항상 개인 투자자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산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가져와서 김프 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트래블룰이라고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송금인 정보를 다 인증해야 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사이에 김프가 빠져버리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김프로 이득 보는 건 큰손들이고 김프로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에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내 1위 거래소는 178개, 2위 거래소는 172개예요. 엄청 많죠? 근데 미국의 대형 거래소는요? 50개 남짓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요. 코인이 상장되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벌어요. 코인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할 게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은 코인을 많이 상장시키려고 해요. 문제는 상장 심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장하려면 1년 넘게 걸려요. 재무제표 검토하고 실사하고 심사하고. 근데 코인은요? 2개월이면 상장돼요. 심지어 몇 주 만에 상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사하는 인력도 몇 명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겠어요? 검증 안 된 코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런 코인들을 스캠 코인이라고 불러요. 사기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백서는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뭘 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무도 몰라요.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코인만 찍어서 파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펌프 앤 덤프예요. 펌핑하고 덤핑하는 거예요. 상장 전에 미리 코인 사둔 사람들이 있어요. 상장되면 커뮤니티에 이 코인 대박 난대 소문 퍼뜨려요. SNS에 객배 간다 이런 글 올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때 미리 사둔 사람들이 다 팔고 빠지는 거예요. 가격은 폭락하고 손해는 뒤늦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거예요. 거래소가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막지 않을까요? 펌핑되는 동안 거래량이 폭발하거든요. 거래량이 폭발하면 수수료가 쏟아져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예요. 나중에 폭락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봐도 거래소는 이미 수수료로 돈 번 거예요. 물론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기준 있다, 심사 철저히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현실은요? 허위 공시, 늑장 공시해도 투자자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금융당국은 불개입 원칙이라면서 손 놓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 벌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언제 상장될지 이런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소 내부자들, 프로젝트 관계자들, 큰손들, 이 사람들은 상장 전에 미리 사요. 그리고 상장되면 가격이 뛰잖아요.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부자 거래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인데 코인 시장에서는요. 사실상 처벌이 안 돼요. 적발도 어렵고요. 두 번째, 허위 거래량이에요. 업계 용어로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건데 거래량만 부풀리는 거죠. 왜 이러냐고요? 거래량이 많아 보이면 사람들이 이 코인 인기 있네 하고 들어오거든요. 낚시질이에요. 국내 거래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거래량은 10%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검증 안 된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펌핑 덤핑이 난무하는 거죠. 세 번째, 고래들의 심리 게임이에요. 코인 엄청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고래라고 불러요. 영어로 whale이요. 이 고래들이 뭘 하냐면요. 대량 매수해서 가격 올려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른다 하면서 따라 사요. 이걸 FOMO라고 해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심리예요. 개미들이 다 들어오면요. 고래가 다 팔아요. 가격 폭락하고 손해는 개미들이 보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요. 대량 매도해서 가격 떨어뜨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팔아요. 그러면 고래가 싸게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항상 한 발 늦어요. 정보도 없고 자금력도 없으니까요. 네 번째, 해킹 리스크예요. 거래소에 코인 넣어두면 안전할 것 같죠? 아니에요. 2019년에 국내 1위 거래소가 해킹당했어요. 이더리움 34만 개, 당시 시가 580억 원이 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 해커 조직 소행이었어요. 5년이 지난 2024년에야 밝혀진 거예요. 회수된 금액이요? 6억 원 정도예요. 580억 중에 6억, 1%밖에 못 찾은 거예요. 해킹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보상해주고 어떤 데는 우리 잘못 아니다 하고 배째라 해요. 투자자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수수료로 뜯기고 김프로 뜯기고 펌핑 덤핑에 당하고 해킹까지.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압니다. 절망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이기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덜 당하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거래소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래 전 체크리스트 4가지입니다. 하나, 김치 프리미엄 확인하고 진입하세요.
김프 확인하는 사이트들 있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김프가 5% 넘으면 조심하세요. 그만큼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나중에 김프 빠지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김프가 낮을 때, 심지어 역프일 때 사는 게 유리해요. 둘, 스프레드 좁은 시간대를 노리세요. 거래량이 많을 때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보통 거래량이 많아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거래하면 스프레드로 덜 손해봐요. 셋, 시장가 말고 지정가로 주문하세요. 시장가 누르면 테이커 수수료 내고 스프레드까지 손해봐요. 지정가로 주문 걸어두면 메이커 수수료 적용받아요. 더 싸요. 급하다고 시장가 누르는 순간 돈 나가는 거예요. 참으세요. 넷, 신규 상장 코인은 48시간 관망하세요. 상장 직후에는 가격 변동이 미쳐 날뛰어요. 펌핑 덤핑이 가장 심할 때예요. 이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아요. 48시간, 최소 24시간은 지켜보세요.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판단하세요.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입니다. 하나, 급등 알림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거래소 앱에서 이 코인 10% 급등 이런 알림 오잖아요. 이거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급등한 건 누군가 이미 돈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급등 알림은 지금 싸라가 아니라 지금 사면 호구라는 신호예요. 둘, 커뮤니티 추천 코인 묻지마 매수하지 마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코인 100배 간다. 이런 글 많잖아요. 이거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 코인 이미 잔뜩 사둔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서 가격 올려주면 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뻔한 수법인데 아직도 많이들 당해요. 남이 추천하는 코인은 일단 의심하세요. 셋, 거래소 지갑에 전 재산 넣어두지 마세요. 해킹 얘기했잖아요. 거래소가 털리면 여러분 코인도 털려요. 거래할 만큼만 거래소에 두고 나머지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지갑이 있어요. 거기 넣어두면 해킹당할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귀찮아도 이건 꼭 하세요. 세 번째, 질문 하나로 호구 탈출하기입니다. 코인 살 때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이 시가총액의 몇 %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량이 시가총액에 비해 너무 높으면 투기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난리인 거죠. 변동성이 크고 펌핑 덤핑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거래량이 너무 낮으면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살 때는 사는데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둘 다 위험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은 거래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안정적이에요. 알트코인 살 때는 이 비율 꼭 확인하세요. 이상하면 안 사는 게 답이에요.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거래소는 여러분이 수익 내는 걸 바라지 않아요. 거래량만 바라요. 여러분이 싸든 팔든 이기든 지든 거래만 하면 수수료는 거래소 주머니로 들어가요. 둘, 한국 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만 있는 폐쇄 시장이에요. 김치 프리미엄, 펌핑 덤핑, 정보 비대칭. 구조적으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셋,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김프 확인하고 지정가 주문하고 급등 알림에 현혹되지 말고 거래소에 전 재산 두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덜 당해요. 요즘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해요. 2024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법인 거래 허용도 추진 중이래요. 기관이나 법인이 들어오면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질 수도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근데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알아서 지켜야 해요. 저도 거래소에서 일하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이 구조가 맞나 싶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고 당하는 거 보면서요. 그래서 나왔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다음에 코인 거래하실 때 오늘 들은 거 떠올려 주세요. 최소한 예전처럼 당하진 않으실 거예요. 호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호구 안 당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알기 아까운 내용이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업계 이야기 들고 올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당하지